이번에 다룰 소식은 국민의힘 돈봉투 논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선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언플해댔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버전의 돈봉투 논란이 터지자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한번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정우택 의원이 돈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방금 전 기사가 나왔고요. 당사자인 카페 사장이 정우택 의원한테 돈봉투 다시 돌려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함으로써 지난번에 정우택 씨가 난 돈 받자마자 돌려줬다. 이렇게 해명한 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든 과일 상자와 돈봉투, 후원 계좌로 400만 원까지 추가로 보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 카페 운영 허가 문제를 정우택 의원한테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뇌물수수 고발장까지 저렇게 건네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을 보세요. 그냥 일방적 주장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넘어가면 끝입니까? 부스럭 얘기에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얼마나 털어댔습니까?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 정우택 돈봉투 논란은 그냥 저렇게 넘어간다고요? 심지어 김연아 같은 사람 단수 공천 준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아 뜨거 하고 그냥 또 말 바꾸고 이랬던 것도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이것도 몰카 공작이냐, 돈봉투 부스럭은 뇌물이고 돈봉투를 받은 영상은 따져봐야 된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시스템 공천의 민낯이란 거고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종특이냐 이 얘기죠. 그러자 정우택 씨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황이 뒤바뀌었었다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을지, 특히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어떤 식으로 나섰을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일방적 주장이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백석도 어렵다는 전망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조만간 혁신형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 진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지율 정상화에 선행지수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민주당 지지율은 다시 상승세를 탈 거란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그저 간신 정치, 스토커 정치, 심지어 유시민 작가님은 악플러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한마디로 대통령한테 가서,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가서 직접 대면해서라도 충원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야당 대표 꼬투리 잡고 조국 전 장관의 질문엔 도망치고, 이게 뭐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이채 양명주, 이걸 잊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이채 양명주 5가지 이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화력을 지원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을 놓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아니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런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원석 최고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친문, 친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단수 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4년간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점수에서 50점을 감점했던 것이고 그래서 배정된 점수 50점이 0점으로 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그 음악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채용 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특별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 있는 민주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분들이 이선으로 후퇴하셨습니다. 불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경선에서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패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선안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11분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은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임에도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또 내부에 엄청난 내홍과 분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조작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 하면서 쓱 집어넣더군요.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해병 사망 사건 그리고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또 과감하게 공천을 합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신범철이니 임종덕이니 이런 사람들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려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공천입니까? 국민들에게 뭐 먹으라 이러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줍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이 불법 선거 정말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이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 두고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라도 한마디 합니까?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발,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 11호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이 난장판 무법천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헌정 질서는 통째로 무너졌고 국민들은
내 자식 군대 가서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국회 입법권까지 저들에게 넘겨줄 경우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망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던 거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무능, 무도,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